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이 처분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활용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이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법인이나 중간 매개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오늘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법인, 특정법인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지배주 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 법인과 부모법인 혹은 특수관계인, 가족법인이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부모법인이라 하고, 부모님이나 혹은 그 자녀들의 특수관계인, 개인들, 이 부모법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족법인과 거래를 했을 때 그 가족법인의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면 법인은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고 주주는 증여세를 낸다는 구조입니다.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어떤 거래일까요? 가족법인이 이익을 봤으니 부모법인이나 혹은 가족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가족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줬겠죠. 자,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법인이나 혹은 특수관계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가족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니 가족법인은 이익을 받겠죠.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재산의 증여 또는 부동산이나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 그리고 금전을 이자 안 받고 무상 대출해 주거나 혹은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또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부모법인에서 배당을 하는데 가족법인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초과 배당, 이러한 부분들이 재산과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재산이나 용역을 낮은 가격 혹은 높은 가격으로 양수도 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저가 혹은 고가 양수도 내지는 저가 고가 임대 또는 금전, 돈을 가족법인에게 저가로 빌려주거나 혹은 가족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빌려주 또는 가족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그리고 용역의 저가 고가 제공, 이런 경우가 재산이나 용역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가 고가로 양수도했을 때 증여의제 기준을 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저가로 샀을 때 저가 양수, 당연히 가족법인이 이익을 받겠죠. 이때는 증여의제 기준이 시가 마이너스 대가의 금액이 시가의 30%나 또는 3억 이상이면 증여의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즉 가족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싼 가격에 양도하는 겁니다. 역시 가족법인이 이익을 받겠죠. 그랬을 경우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이면 증여의제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혹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저가로 가족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 네 가지가 가족법인에 대한 이익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히 법인은, 가족법인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것이고 가족법인의 주주는 증여세를 내겠죠. 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가족법인이 받은 이익, 즉 가족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죠. 여기에 가족법인이 내는 법인세, 그런데 그 법인세에는 특수관계인이 가족법인에 제공한 이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법인 자체가 사업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에 특수관계인이 가족법인에 제공한 이익률, 이익에 대한 비율을 곱해줍니다. 거기에 지분율을 곱하면 증여자산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주별로 1억 원 이상일 때 각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1억 원 이상일 때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내용들을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의 활용 사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나가다 보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이 처분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법인이 주식회사 대안입니다. 주식수가 10만 주이고 시가가 5만 원이니까 총 기업 가치는 50억 원이 되죠. 주주 구성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인 대표이사가 40%, 여기 자기 주식이 있죠? 자기 주식이 40%, 어머니인 배우자가 10%, 자녀 각 2명이 5%씩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민국, 가족법인이 있는데 주식수가 2만 주이고 자본금이 1억 원, 주당 액면가액이 5천 원, 시가가 3만 원. 그래서 총 기업 가치가 6억 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은 자녀 2명이 각각 25%,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25%씩, 4명이서 균등하게 25%씩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자기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부모법인인 주 대안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회사를 승계받을 생각이 없고 자녀들이 이 회사를 승계받을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대안을 제3자에 매각하고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법인을 자녀 중심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이사의 희망을 2가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분구조상 이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대안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그 회사의 자기 주식은 매각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회사를 100억 원에 매각한다 가정하면 주주들이 갖고 가는 몫은 6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다 빼고 나면 그러면 그 금액은 더욱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매각 대금을 주주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식을 주주들이 사야 되는데 이 주주들이 매입하려면 40%의 금액인 2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2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자녀 중심으로 가족법인을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가족법인의 재무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향후 연구개발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의 자기 주식, 현시가 20억에 해당하는 대안의 자기 주식을 가족법인 민국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1년에 4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족법인 민국에게 증여하고 이를 5년 계속 진행한다면 20억 원에 상당하는 자기 주식 모두가 가족법인에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4억 원씩 가족법인에게 증여를 했을 때 세무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는 약 5,600만 원이 나옵니다. 4억 원 곱하기 19% 마이너스 2천만 원이죠. 다음 가족법인 주주의 증여자산가액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족법인의 증여이익은 분여받은 이익에 법인세를 뺀 금액입니다. 즉 4억 원에 5,600만 원을 빼면 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여이익은 3억 4,4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주주별로 증여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주별 증여자산가액은 증여이익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주주 자녀 1, 3억 4,400만 원의 25%죠? 그러면 자녀 1의 증여자산가액은 8,600만 원입니다. 자녀 2, 역시 똑같습니다. 3억 4,400만 원에 25%를 곱하면 8,600만 원입니다.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합니다.
주주 4명이 징여재산가액이 모두 8,600만 원입니다. 이 모두가 1억 원 미만이죠. 아까 제가 징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주별로 징여이익이 1억 원 이상에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주 4명은 모두 본인의 징여재산가액이 8,6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징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5년 동안 거친 이후에 주식회사 대한의 주주 명부를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40%, 자기 주식이 40%, 배우자가 10%, 자녀 1, 2가 각 5%였는데 자기 주식이 빠졌죠. 자기 주식이 빠지고 가족법인이 40%로 이 회사의 주주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완전히 처분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법인이 부모법인인 주대한에 40%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40% 지분을 갖게 됐으니 이제 가족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혹은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할 방법들을 구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법인 주식회사 대한이 5억 원을 배당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을 균등하게 지분율들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법인에게 모두 몰아주기 배당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균등하게 5억 원을 배당했을 경우는 대표이사 아버지가 40%니까 2억 원이고 어머니가 5천만 원, 다음 자녀 1이 2,500만 원, 자녀 2가 2,500만 원. 가족법인이 40% 지분이니까 2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5억 원의 배당을 받는데 초과 배당을 하면 위에 있는 4명의 지분이 전부 0원이고요. 가족법인이 5억 원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초과 배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마이너스 2억 원이고 다음 배우자가 마이너스 5천, 자녀 1이 2,500, 자녀 2가 마이너스 2,500입니다. 가족법인이 초과 배당 금액이 3억 원인 거죠. 가족법인이 본인의 몫인 2억 원에 다른 주주가 포기한 3억 원을 자신에게 초과로 배당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법인에 해당하는 세무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법인세가 나오겠죠. 법인세 과세가액은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배당은 5억 원을 다 받았는데 왜 1억 원이냐고요? 수입 배당 금액의 80%는 입금 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배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20에서 50%를 갖고 있으면 수입 배당 금액의 80%는 입금 불산입시킵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5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900만 원 나오죠. 징여이익은 초과 배당 금액 3억 원에 법인세에게 배당을 포기한 지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900만 원 곱하기 60%죠. 그러면 3억 원 마이너스 540만 원. 그러면 2억 9,4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징여이익을 주주별로 또 나눠서 계산해 보죠. 징여이익 곱하기 지분율이죠. 자녀 1의 징여이익은 전체 특정 법인의 징여이익 2억 9,460만 원에 25%인 7,365만 원입니다. 1억 원 미만이죠. 자녀 2도 마찬가지고 대표이사, 배우자, 공이 다 7,365만 원. 1억 원 미만입니다. 징여세가 없습니다. 가족법인 주식회사 민국은 법인세 900만 원만 부담하고 5억 원 중 법인세를 공제한 4억 9,100만 원을 회사에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자녀법인인 혹은 가족법인인 주식회사 민국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 여러 가지 회사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